네, 저는 오늘 타임 LM, 타임 시리즈 캐스팅 바이 프로그래밍 라지 랭귀지 모델스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아이코 3기 김지연입니다. 제가 2주 연속 계속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약간 주제가 뭐 약간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참고해서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세미나에서 이제 간단하게 시계열 문제에서 LLM을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론 중에 제가 설명드렸던 얼라이먼트에 해당하는 이제 하나의 논문을 가져와서 그 논문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올해 초에 나온 논문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얼라이먼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모델, 어, 모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일단 그 시계열 문제에서 LLM을 사용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계열 문제 분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NLP나 아니면 CV랑 좀 달리, 이제 기존 NLP나 CV 같은 경우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형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와 달리 CL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제 시계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특정 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의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NLP나 CV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전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론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약간 이게 시계 문제에서는 그런 방법론이 잘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시계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 자체가 많이 아직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시계열 문제에 대해서 삼학습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그러면 기존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LLM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LLM 같은 경우는 퓨전시나 제로샷 같은 타스크에 대해서 잘 성능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기존에 적은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LLM을 사용하면 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처음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LLM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LM을 시계열 문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해결할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리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존의 LLM 같은 경우는 불연속적인 데이터, 즉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로 이제 두 데이터 특성들의 차이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LM이 학습된 텍스트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초에 그 데이터의 특성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불연적인 데이터로 변형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LLM이 학습한 텍스트 데이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도입한 방법이 이제 리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한 접근법인데요. 이제 간단히 이제 리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전 학습된 모델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리프로그래밍의 포인트는 어, 어떤 기존의 모델을 새로운 도메인이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모델 구조를 크게 변형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로 기존 사전 학습된 모델에서 학습된 이러한 주 파라미터를 변형하지 않고서 이제 바로 이 모델을 방, 재사용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리프로그래밍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로그래밍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모델을 재사용하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변형하거나 아니면 노이즈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조정을 해주고 또 효율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 그냥 처음부터 학습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리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LLM을 시계열 문제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의 이름은 타임 LLM인데요. 모델이 아니고 프레임워크가 타임 LLM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대로 여기 이 타임 LLM에서의 포인트는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모델을 전혀 변형 없이 뭐 프레임튜닝 하거나 하는 과정 없이 이제 바로 이제 LLM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순서로 이제 프레임워크가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뭐 텍스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동결된 LLM 모델에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프롬프팅을 새로 같이 추가해서 이제 인풋 데이터로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뒤에 가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론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새로운 그 백번 모델로 사용하는 LLM을 파인튜닝 없이 이제 바로 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는 크게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이제 5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패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패치로 나눠주는 데이터의 그 표현 기호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패치로 나눠준 데이터를 새로 여기서 패치 임베더를 통해서 임베딩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이용을 하는 게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이 음, 텍스트 프로토타입이라는 거는 기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이나 아니면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적 단어나 아니면 표현을 나타내는 임베딩 벡터로 바꿔주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의미론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꿔주는 임베딩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단어 임베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토타입은 기존의 단어 보캡 사이즈에서 그 일부 태스크와 관련성이 높은 일부 주요 단어를 선별을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서 그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형성을 해주고 형성된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아까 생성한 패치 임베딩과 함께 이제 어텐션 값을 계산을 해주고 이를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텍스트 프로토타입 이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멀티앱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가지고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텍스트 프로토타입과 이제 어텐션 값을 계산을 해주고 이제 그 태그에 대해서 어텐션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이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들, 예를 들어서 뭐 어, 추세나 뭐 주기성, 계절성 이제 각각의 어텐션 레이어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특징을 포착을 해서 이제 이제 그 잠재 공간, G 벡터를 융합을 해준 다음에 그걸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줘서 리프로그램드된 패치 인베딩 값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계의 데이터를 이런 그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존의 LLM이 학습된 시메트릭 스페이스로 이제 정렬을 해주는데 이 과정은 아직 조금 LLM이 학습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앞에 이제 프롬프팅을 추가를 해줘서 이제 LLM이 이런 리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이 CL 데이터를 임의적 관점으로 변환을 해줄 때 그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타스크에 맞게 이제 메인 중점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 아까 그 리프로그래밍된 패치 인베딩이 있고 그 앞에 프롬프팅을 함께 붙여줘서 이제 그 프롬프팅을 기존의 동결된 LLM 모델에 넣어서 인베딩 값을 뽑아내주고 그 값을 아까 그 패치 인베딩과 합쳐서 이제 그거를 다시 그 백본 모델에 넣어서 결과값을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추가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함께 이제 넣어줍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셋의 특성이 조금 다르고 또 주목해야 할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LLM이 이제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 컨텍스트를 함께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함께 넣어줍니다.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태스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태스크를 어떤 태스크마다 조금 봐야 할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정확히 LLM이 고려해서 이거를 인베딩 값을 뽑아낼 수 있도록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같이 함께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계적인 의미를 같이 함께 넣어주는데요. 이런 LLM이 조금 더 패턴을 인식하는 데는 아니면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이제 LLM 모델에 넣어서 나온 그 값을 다시 아웃풋 프로덕션을 통해서 결과값을 뽑아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이제 LLM 모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동결, 풀어준 동결되어 있고 여기서 새로 학습되는 부분은 아웃풋 프로젝션이랑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형성하는 부분만이 오직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몇 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성능을 하기 위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백본 모델로서 이제 활용하는 LLM이 이제 야마 모델이고 데이터셋은 그런 것 같고 이제 비교하는 모델들은 기존의 시계 예측 문제에서 성능이 좋기로 알려진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과 그리고 또 최근에 이루어진 성능이 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그 LLM 모델을 사용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어,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 부분에서 모두 다 기존의 성능이 좋기로 알려진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여기 GPT, 그 타임 LLM 모델 바로 옆에 GPT-4TS라는, 4TS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세컨 모델로서 이거 똑같이 LLM을 사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일부 LLM 모델 구조에서 일부 레이어를 동결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파인튜닝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T-4TS 모델에 비해서도 타임 LLM이 지금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퓨샷과 이제 제로샷 포캐스팅 문제를, 태스크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다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타임 LLM 이 프레임워크가 LLM의 이제 그 퓨샷이나 제로샷 이런 성능을 잘 유지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샷 같은 경우는 아까 퓨샷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10%랑 왼쪽은 10% 그리고 오른쪽은 5%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제로샷 같은 경우는 학습한 모델과 전혀 다른 데이터셋을 이제 추가로 인퍼런스 했을 때의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타임 LLM이 데이터가 적을수록 오히려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퓨샷 태스크에서 10%, 5%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를 학습했을 때 성능에 비해 성능이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아까 10%일 때는 7.7%, 반면에 5%만 사용했을 경우는 8.4%, 그리고 이제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22%, 평균적으로 22%가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타임 LLM 모델이 이런 LLM의 뭐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 이 LLM이 학습한 뭐 패턴 인식이나 아니면 수용 능력 같은 지식적인 부분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모델의 구조의 이제 구조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는 이제 그 백번 모델로서 이제 야마 모델이랑 GPT-2 모델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델에서 어느 부분을 더 사용을 하는지, 이제 가장 위에서 보시면 이제 디포트 값은 야마 모델의 처음 그 32계층을 사용을 하고, 이제 아래에는 처음 8계층, 그리고 이제 GPT-2도 역시 이제 그 사용하는 계층의 수를 이제 변화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실험에서는 패권 모델의 크기나 이제 용량이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그 패치 리프로그래밍과 이제 프롬프팅 앞에 생성해주는 그 모델 구조를 일부 제거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팅 가까이 부분에서 아까 세 가지 데이터셋과 태스크 인스트럭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통계적 정보를 함께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각각의 부분들을 제거해줬을 때 성능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분들을 제거했을 때 성능이 성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패치 리프로그래밍은 이제 그 서로 다른 모델리티에 대해서 이제 CL 데이터를 이제 LM의 그 임의적인 공간에 잘 정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팅을 생성하는 거는 이제 더 LLM이 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정보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그 시각화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제일 윗부분은 처음 리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이 이제 그 시계의 데이터를 나타내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 이제 에폭이 0일 때는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이 그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되게 그 랜덤마이즈된 약간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학습이 진행될수록 텍스트 프로토타입이 되게 딱 어떤 특정 텍스트 프로토타입으로 정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약간 선처럼 약간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일부 오직 여러 테스트 프로토타입 중에 오직 소수의 프로토타입만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인데 얘는 이제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의미 또 패턴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패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 형태를 나타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형태도 다르고 이제 필요한 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텍스트 프로토타입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프레임워크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LLM 모델을 따로 파인튜닝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그 리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아웃풋 프로덕션에서만 이제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 그 LLM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제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 되게 작으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백본 모델에 해당하는 이런 그 많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새로 파인튜닝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의 효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레임워크가 되게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타임 엘리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시일 데이터를 텍스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리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통해 LLM한테 조금 더 익숙한 인베딩 형태로 이제 바꿔주고 두 번째 이제 그 리프로그래밍에 조금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그 앞에 프롬프팅을 생성을 해서 같이 추가해줌으로써 이 LLM이 이 시일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임 LLM 같은 경우는 그냥 동결된 LLM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 또 LLM의 이제 기존의 이제 좋은 추론 능력이나 패턴 인식 그 능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 파임을 가지고서 진행한 학습에서 퓨샷이나 아니면 제로샷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이제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LLM이 약간 그 모델리티의 유형에 상관없이 잘 이제 일반화된 패턴 인식이나 아니면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